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 제7화 민주주의의 종언 유신독재 1.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하마터면 정권을 내줄 뻔했잖아. 지역 감정 일으키고 돈 뿌리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94만 표차라고. 카카,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악천후 때문에 목포발 김포행 비행기는 뜰 수 없겠습니다. 1971년 5월 8대 총선이 눈앞이었다. 대선에서 박정희 턱밑까지 추격하는 기염을 토한 김대중은 곧장 신민당 돌풍의 중심으로서 전국을 누비며 유세전을 펼쳤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또 한 차례 헌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통제를 시행할 것이고 결국 영구 집권을 노릴 것입니다.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국민 여러분께서 신민당에게 주어야 합니다. 5월 25일 서울 유세 일정을 위해 목포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기다렸던 김대중. 그런데 악천후라고 말하기엔 빗방울 떨어지는 정도의 날씨에 공항 측은 비행기가 이륙을 못한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육로로 이동하기로 했다. 그런데 저는 뭐죠? 김대중의 회고다. 제 앞에서 14톤 대형 트럭이 맞은편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대형 트럭은 갑자기 제가 탄 차를 향해 거의 직각으로 급커브를 들어 돌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차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순간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아 맹렬한 스피드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정면 충돌은 면했지만 내 차 뒷부분 5분의 1 정도가 부딪혀 파손됐습니다. 그 차는 내 차에 부딪힌 뒤 뒤에서 달리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는데 택시에 타고 있던 3명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인 소행이었다. 그렇다면
김대중을 죽이려 한 이 트럭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희호의 이야기다. 트럭의 주인은 한 화물회사 소유였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 아버지는 공화당 전국구 후보였고요. 나중에 잡힌 운전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 조사에 있어 기소를 결정한 검사는 모두 좌천되고 바뀐 검사는 이 일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그 뉴스 보도를 막았습니다. 결국 상흔은 크게 남아 그 이후로 김대중은 지팡이에 의지하는 삶을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제8대국 회의원 총선거가 5월 25일 전국 153개 지역구에서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부인 유경수 여사도 서울 종로구 신교 궁정 투표소에서 각각 한 표를 던졌는데 투표를 끝낸 다음 박 대통령은 평온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니 우리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뭐야? 신민당이 개헌 저지선에서 20석이나 더 얻었다고? 모두 204명의 의원 중 공화당 113석과 신민당 89석, 신민당은 개헌 저지선 69석에서 20석을 더 확보한 셈이었다. 산술적으로는 여당의 승리였지만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을 합법적으로 추진하려던 공화당의 계략은 허물어지고 말았다. 공화당의 사실상 패배. 그 패배가 더 쓰라린 것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갖가지 부정이 자행됐다는 점 때문이다. 신민당은 정부 여당의 원천적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그 이유를 1. 선거인 명부의 이중 등재, 2. 전입 전출을 이용한 주민등록 조작, 3. 공무원을 근무지 소속 투표구로 전입, 4. 직권 말소 등에 의한 선거권 박탈 등을 들었다. 또 표면적인 부정으론 1. 경찰의 야당 유세 방해, 2. 야당 후보 및 운동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3. 야당 참관인 매수, 4. 공무원의 선거운동, 5. 사전 기표용지 배포 등을 제시했다. 온갖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간신히 이겼다니. 박정희 정권은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가 직감한 것 같았다. 김종필이 아니 김총리. 예, 카카. 내가 빈곤을 추방하고 100억 불이 넘는 수출 국가로 만든 주인공이야.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민주주의란 것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만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거야. (1971년 10월 17일) 김대중은 일본에 있었다. 오후나절 전화가 왔다. 저 최서면입니다. 이거 최동재 어쩐 일입니까? 일본의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는데 저녁 7시 박정희가 중대 발표를 할 것 같다는군요. 중대 발표? 혹시? 예, 김대중 선생께서 그렇게 염려하던 총통제, 그 총통제로 가는 첫 조치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박정희, 기어코.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위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재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10월 17일 하오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 활동을 중지한다. 각 대학은 휴교 조치한다. 정치 집회는 금지한다. 언론, 출판, 방송 보도는 사전 검열한다. 결국 박정희는 10월 17일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전면 봉쇄하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 5.16 쿠데타를 일으킨 지 11년, 삼선 연임 금지의 헌법을 고친 지 3년, 4.27 대통령 선거로 8대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 만에 또다시 쿠데타로 헌정을 짓밟은 것이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김대중이 불과 1년 전에 경고한 대통령 종신제를 보장하기 위한 10월 유신이란 이름의 내란이었다. 네, 여보세요. 김대중입니다. 김상현 의원 어쩌셨습니까? 선생님, 잡혀갔어요. 계엄 당국이 붙잡아갔어요. 이세규, 최영우, 강근호, 이종남, 조윤영 동지마저 잡아가더니. 선생님, 우리 남편 별일 없겠죠? 아무 일 없겠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 지금까지 해설과 출연의 보이스피 앰비셔스, 극본 연출 김용민,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대하드라마 김대중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